다이어트 할 때 과일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예 과일 위주로 식단을 바꾸는 게 좋다고 듣기도 하시죠. 원장님, 저희 교회 김집사가 과일 먹어서 20kg를 뺐다는데 아침 사과는 금사과잖아요.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편 과당이 살찌는 범인이다, 당도가 너무 높으니까 또 문제라고 합니다. 사과 한 개에 각설탕이 6개가 들어있다는데 다이어트 하려면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죠.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너무 어려우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어트 하실 때 과일을 딱 금지하셔야 하는 분들과 뭐를 얼마만큼 드시는 게 좋을지 정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체질의 대를 잇는 방배동 장 원장입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지방? 기름?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그런데 우리 다이어트는 보통 패배합니다. 과일이 건강에 왜 좋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생리활성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장 건강을 책임지니까 변비에도 좋고 혈관 건강을 도와주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니까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덜 늙게 만들어요. 화장품,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에 항산화, 항노화 많이 보셨죠? 이거 다 과일이 하는 겁니다. 당뇨 환자분들 과일 섭취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시잖아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적정량의 과일 섭취는 혈당 조절과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고 항산화에 혈압까지 낮아지니까요. 또 당 종류에 따라서 비만과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도 있는데요. 과일 섭취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체질량 지수인 BMI와 체지방량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침을 채소과일식으로 바꾸신 환자분들 중에 항상 소화기가 약해서 더부룩했는데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괴롭혔는데 아침 과일식을 하면서 속도 많이 편해지고 에너지도 넘치게 되고 살까지 빠졌어요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 치료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반대 의견도 찾아보면 박빙입니다. 과당은 흡수되면 바로 간으로 가죠. 곧바로 혈당을 올리진 않습니다. 적절히 글리코겐으로 분해되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주죠. 파리올림픽에서 탁구 신유빈 선수가 중간중간 바나나를 잘 챙겨 드시는 모습이 화제였는데요. 격렬한 에너지를 쓸 때 아주 훌륭한 연료가 됩니다. 당연히 살도 안 찌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과일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을 보면 항상 간이 피로하다는 거예요. 정제 탄수화물인 빵, 면, 떡 자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만 보면은 많이 드시지는 않기도 해요. 좀 억울하죠. 그런데 나쁜 기름이나 액상과당이나 달달한 거를 같이 먹게 되죠. 이런 경우에 여기에 더해서 과일까지 먹으면 100% 살찝니다. 간이 처리를 못하니까 다 지방으로 바꿔놓아요. 또 과일 자체가 너무 달아졌어요. 조상님들이 주식으로 수확해 먹던 그 과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급 입맛에 맞게 점점 더 달게 개종이 됐죠. 사과 한 개당 각설탕 6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브릭스라고 말하는 당도가 높은 사과는 8개도 넘어가요. 이런 과일을 절제 없이 먹는 거는 그냥 각설탕을 수시로 씹어 먹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다 우리 스트레스 관리는 또 어렵잖아요. 육체 스트레스, 정신 스트레스, 환경 스트레스, 미세먼지나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이나 화학물질이나 약품들에 노출이 되면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요. 몸의 대사를 해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죠. 결론적으로 과일을 먹었을 때 훨씬 살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되고 생활 습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과일을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로 오신 환자분들에게 저는 가급적이면 한 달 동안은 과일 드시지 마세요 합니다. 한의원에 오실 정도면 환자분들은 자각은 안 되더라도 건강상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업무도 과로해, 가사일도 많고 어른을 모시고 사시거나 육아를 하시거나 병간호를 하시거나 심신 스트레스가 이미 폭발 직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과일은 잠깐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로 급격하게 살 빼고 싶으신 분들, 신체 스트레스, 정신 스트레스, 환경 스트레스에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분들, 다이어트 하려면 당분간은 과일 드시지 마세요. 하지만 외식을 좀 줄일 수 있고 간식도 줄일 수 있고 가공식품도 섭취를 좀 줄일 수 있다면, 과일을 먹는 만큼 다른 탄수화물을 좀 줄여줄 수 있다면 드셔도 괜찮습니다.
GI 지수와 GL 지수를 고려해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두 그룹을 추천해 드릴 건데요. 칼로리든 당류든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는 마시고 내 입에 단 만큼 살찐다는 불변의 진리만 꼭 기억하세요. 다이어트를 마음 먹으신 분들은 A만 드시고 요요 방지 목적이나 유지 중이시라면 가끔 B도 허용합니다. A입니다. 아보카도, 토마토, 다이어터들의 영원한 동반자죠. 아보카도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까지 많죠.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습니다. 다만 아보카도 한 개당 칼로리가 300kcal를 넘어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겠죠. 좋다고 해서 이거저거 같이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되니까요. 하루에 반쪽 정도 드시면서 같이 먹게 되는 탄수화물은 좀 줄여주시는 게 현명합니다. 토마토도 좋아요. 편의상 토마토도 과일로 넣었습니다. 남자한테도 좋고 여자한테도 좋죠. 항산화에 꽂힌 라이코펜이 있습니다. 남자의 정력 그리고 여성의 피부 건강에도 핵심이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스테비아 같이 인위적으로 달게 만든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둘은 건강으로든 다이어트 목적으로든 브로콜리나 아스파라거스랑 같이 매일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레몬, 라임, 자몽이에요. 단맛보다는 신맛이나 쓴맛이 다이어트와 더 친한 맛입니다. 드레싱에 뿌려 드셔도 좋고 탄산수에 타 드셔도 좋아요. 다음은 베리류인데요. 관점에 따라서는 A로도 붓고 B로도 붓고요. 블루베리, 크랜베리, 블랙베리, 라스베리 같은 게 있죠. 100g 대비 당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간헐적 단식을 할 때든 다이어트를 할 때든 추천이 많이 나오는 과일이죠. 딸기는 너무 당도가 높으니까 웬만하면 피해 주시고요. 급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베리류도 당연히 제한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B그룹이에요. 유지어터들은 적당히 드셔도 괜찮은 과일들입니다. 벗겨서 과육만 먹게 되면 식이섬유와 영양성분은 날리고 설탕만 먹게 되는 거니까 세척을 잘 하셔서 껍질째로 드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먼저 사과입니다. 비타민C의 보고, 항산화, 항노화, 면역력도 높여주고 식이섬유도 풍부하니까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대변도 잘 보겠죠. 자두나 복숭아, 배도 껍질째로 드시면 좋아요. 오렌지와 귤은 겉에 껍질은 벗겨 먹지만 안쪽에 붙어있는 그 흰 껍질은 꼭 드세요.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많이 물어보시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애플망고, 참외, 수박, 멜론, 포도나 샤인머스켓 같이 껍질을 벗겨서 안에만 먹는 달달한 과일들은 다이어트 할 때는 피해주세요. 앞에서 신유빈 선수 바나나 말씀드렸죠. 운동하고 빠르게 에너지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먹지만 살 뺄 때는 먹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할 때 금지사항입니다. 시중에서 사 먹는 주스 안 됩니다. 카페에서 사 드시는 것도 안 돼요. 착즙해서 드시지 마시고 믹서기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식후나 간식으로 드시지 말고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탄수화물을 덜어낸 만큼만 드시는 겁니다. 밥은 밥대로 먹고 과일을 식후나 식간이나 더 먹게 되면 인슐린 자극이 과하니까 조금만 지나면 또 허기 느끼고 뭘 먹고 싶어져요. 보통 건강한 사람이 아침에 착즙해서 먹고 믹서기 갈아 먹고 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좋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현대인들이 영양 보충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다 시원찮죠. 이런 경우에는 영양제를 10개 더 챙겨 먹는 것보다 과일 갈아서 먹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는 무조건 분리해요. 다이어트 할 때 과일 드셔도 된다고 하는 이유는 알맹이만 먹는 게 아니라 껍질에 있는 섬유질을 같이 먹으면서 포만감도 빨리 느끼고 흡수도 천천히 되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스나 착즙은 섬유질은 안 먹고 뽑아낸 물만 먹게 되죠. 또 믹서기로 갈아서 먹으면 흡수가 너무 빨라요. 꼭 천천히 통째로 씹어 드시기를 바랄게요. 냉동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건조 과일들이나 동남아 같은 데서 선물 받는 망고 이런 말린 과일들은 드시지 마세요. 수분은 빠져 있고 당이 농축돼 있어서 포만감은 덜한데 당 섭취가 너무 많아요. 통조림은 말할 것도 없죠. 인위적으로 더 달게 만드니까요. 과일을 드실 때는 먹는 양은 밥 반 공기 정도로만 합니다. 아보카도와 토마토처럼 둘을 같이 먹게 된다면 합쳐서 한 공기가 넘지 않게 해주시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은 더 신경 써서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들은 사실 100% 정답이 없습니다. 다이어트에 정답이 있다면 이렇게 매년 보조제나 다이어트 약이 끊임없이 새로 나오지는 않겠죠.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일 먹고 좋다고 하는 사람은 몸에서 과당을 잘 분해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얻어요.
또 영양분을 흡수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일 먹고 살찌고 대변이 묽어지고 지방간이 생기는 사람은 이 몸에서 과당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평생 과일 먹으면 안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또 잘 먹을 수 있어요. 삼시세끼 탄수화물 꽉꽉 챙겨 먹으면서 살도 안 찌고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밥을 또 빼먹으면 일할 때 힘이 붙인다고 해요. 좀 어렵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나한테 맞는 나만의 정답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결국 각자 다르게 존재하니까요. 앞으로 영상마다 최대한 하나하나 잘 설명해 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은 거, 쉬운 거, 따라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보시고 나쁜 거, 나한테 안 맞는 거, 좀 어려운 거는 잠깐 뒤로 넘겨두세요. 저 같은 경우엔 20대 한 10년 정도 동안 대변이 항상 묽었어요. 설사를 달고 살았어요. 맥주도 너무 좋아했고 짬뽕, 탕수육, 치킨 거의 매일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제 평균 건강 상태인 줄 알았죠. 이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음식이나 습관들이 나한테 맞는 거고 이 뭐가 잘못된 건지 구분을 못하기 시작해요. 우리 흙탕물에다가 오물을 조금 더 버린다고 해서 티 안 나잖아요. 그 상황이 됩니다. 몸이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는 이 체질 한의학을 공부하고 다이어트나 식단이나 관련된 연구들, 책들 들춰보면서 구분이 좀 된 거죠. 환자분들이나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 비슷한 상황에서 고생하시고 헤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나 건강이나 어떤 딱 한 가지 특별한 비법으로 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쌓인 것이 결국 나를 정의하고 내 모습을 만드는 거니까요. 저도 한 번에 단기간에 15kg도 빼보고 많은 분들 살을 계속 빼드리지만 스트레스와 생활습관 조절이 되지 않는 다이어트는 꼭 실패하거나 요요로 가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마음먹으신 만큼 감량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 방배동 장원장도 같이 힘써볼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